여러분 안녕하세요, 블랙입니다. 트럼프 당선 이후 1,500원 부근까지 올라갔었던 원달러 환율이 1,400원 밑으로 빠르게 떨어지는 중입니다. 환율이 떨어진다는 것은 한국의 화폐 원화가 강세를 보인다는 의미이고, 다른 표현으로는 미국 화폐인 달러가 약세를 보인다는 것입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요즘 한국 경제가 그리 좋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화 강세 요인으로 인하여 환율이 떨어졌다기보다는 달러 약세로 인하여 환율이 떨어졌다고 보는 게 조금 더 일리가 있어 보입니다. 달러 인덱스 차트를 보면 작년 대선 이후 달러는 강세를 보였다가 트럼프가 관세 전쟁을 시작하면서 오히려 달러가 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관세 전쟁 이후 오히려 달러 표기 자산에 대한 매도세가 나오면서 달러가 약세를 보였다고 봅니다. 동맹국들은 미국의 국채를 많이 보유하고 있죠. 어떻게 보면 동맹국들은 미국의 채권자입니다. 그런데 미국은 그러한 채권자를 향해 관세를 때려버리니 채권자들의 미국 국채 매도가 나오면서 달러 약세가 나왔다고 봅니다. 많은 사람들이 여기까지는 많이 들어본 내용일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을 예로 들면 지금까지 한국은 원화 약세를 우려하여 기준금리를 내리지 못했는데요. 요즘 같은 원화 강세장은 한국 같은 신흥국으로 하여금 금리 인하를 상대적으로 쉽게 하도록 만들 수 있고요. 이와 함께 돈 풀기를 조금 더 쉽게 할 수 있습니다. 즉 신흥국 증시가 유동성에 기반하여 오를 수 있다는 이야기를 4월 달에 드렸었죠. 이와 함께 비트코인, 금도 다 함께 오른다는 이야기도 드렸었습니다. 자, 그리고 최근에 한국의 기준금리를 결정하는 금통위가 있었죠. 금통위에서 전원 만장일치로 기준금리를 25bp 인하했습니다. 그러면서 단순히 금리만 인하한 게 아니죠.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기존의 1.5%에서 0.8%로 대폭 낮춰 잡았습니다. 이제 한국 경제가 0%대 성장 시대에 접어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기준금리를 내리면서 경기를 살려야 할 필요가 있었겠죠. 그런데 다행히도 물가 전망치는 그대로 유지가 됐습니다. 만약에 물가 전망치가 높아졌다면 기준금리 인하에 머뭇거릴 수도 있었을 텐데요. 물가 전망치가 위로 튀지 않았기 때문에 한국은행에서 기준금리를 과감하게 내릴 수 있었다고 봅니다. 그리고 한국은행은 이번에만 기준금리를 내리지는 않을 것이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창용 총재의 발언을 조금 더 보겠습니다. 가계부채 증가세와 외환시장 변동성을 걱정하긴 했습니다. 그러니까 부동산 가격 상승과 달러 강세를 염려한 것입니다. 그렇지만 물가 안정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앞으로 성장률이 0%대로 떨어질 것 같으니 이러한 분위기에서 기준금리를 추가로 인하하여 경기 하방 압력을 완화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을 했다고 합니다. 즉 기준금리를 이번에만 내리는 게 아니라 앞으로도 더 내려서 한국 경제를 살려야 한다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창용 총재의 발언을 조금 더 볼까요? 이번에 성장률 전망치를 1.5%에서 0.8%로 0.7%나 대폭 하향하게 된 원인은 건설 경기의 침체라고 지적했습니다. 건설 경기 침체 심화로 감소폭이 커지면서 성장률을 0.4% 낮추는 요인으로 작용했고, 소비 부진이 0.15%, 수출 둔화는 0.2% 성장률을 낮추는 요인으로 작용했다고 합니다. 건설 경기가 둔화된다는 것은 건설사에서 주택을 덜 짓는다는 것인데요. 그렇게 되면 앞으로 아파트 공급량이 줄어들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것은 단기간에 되돌려지기에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현재 달러 인덱스를 보면 어쨌든 아래로 밀리는 형국입니다. 그리고 미국도 경제가 썩 좋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달러의 약세는 당분간 이어질 가능성이 높겠죠. 그래서 이창용 총재는 이때다 싶어서 기준금리를 팍팍 내리면서 경기 부양을 시키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번 시기를 놓치게 되어 미국의 달러가 다시 강세로 돌아서게 되면 한국은 또다시 금리 인하 시기를 놓치게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회색으로 표기된 달러 인덱스와 파란색으로 표기된 한국의 기준금리를 비교해 보겠습니다. 최근 몇 년간은 달러가 강세를 유지하는 구간에서 한국도 기준금리를 내리지 못하고 꾸준히 유지하고 있었는데요. 아무래도 강달러 구간에 기준금리를 내리게 되면 한국에서 미국으로 자금 유출이 발생할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달러가 최근에 약세를 보이자 한국은행은 지속적으로 기준금리를 내리고 있고 앞으로도 더 내린다는 과감한 포워드 가이던스를 제시했습니다. 물 들어올 때 노를 젓자는 심리라고 봅니다. 그리고 한국이 기준금리를 내리기 몇 시간 전에 연준의 의사록이 공개되었는데요. 5월 초 연준 회의에서 연준 위원들이 했던 회의록이 공개되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때 나눴던 대화를 보면 미국은 향후 몇 달간 물가도 오르고 실업률도 같이 오를 위험이 있다고 대다수의 위원들이 인지했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연준이 이런 말을 잘 하지는 않았습니다.
이렇게까지 말하는 것을 보면 미국 경제가 살짝 꺾이고 있다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즉 달러의 약세 요인이 조금씩 보인다는 것이겠죠. 그래서 이창용 총재는 이때를 놓치지 않고 금리 인하 폭격을 쏟아내기 시작한 것입니다. 현재 저글링 러시를 하고 있는데 이 상황에서 뮤탈 리스크도 동원했고요. 여기에 앞으로 쐐기를 받기 위해서 울트라 리스크 공격도 시작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에 기준금리를 내리면서 한미 금리차가 2%까지 줄었습니다. 원래 역사적으로 한국의 기준금리가 미국보다 높았었죠. 그래야 한국에서 미국으로 자금 유출을 막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97년 말 IMF 경제 위기 이후 자금 유출에 대한 트라우마가 심했었는데요. 그런데 코로나 이후 인플레이션 위기를 겪으면서 미국이 압도적인 성장을 보여주는 동안 한국은 미국에 맞춰 기준금리를 올리지 못한 채로 3년 정도 세월을 보냈습니다. 이때 자금 유출이 크게 발생하진 않았습니다. 나름 시장은 한미 금리차 역전에 면역은 보였다고 봅니다. 다만 미국의 기준금리가 한국의 기준금리보다 높기 때문에 원화의 약세는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있었습니다. 원달러 환율을 긴 시계열로 봤는데요. 지속적인 환율 상승이 나오고 있죠. 즉 지속적인 원화의 약세 흐름이 나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다른 나라의 화폐 역시 달러 대비 약세를 보여왔고 한국은 그에 비하면 그나마 선방을 해오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설명드리면 복잡할 수 있으니 오늘은 한국과 미국 이야기만 드리겠습니다. 현재 달러 약세와 함께 원달러 환율 하락이 나오고 있고요. 그런데 만약에 지금의 기준금리 역전이 지속된다면 결국 구조적으로 한국에서 미국으로 자금이 이동할 수밖에 없고요. 즉 현재의 원화 강세 기조는 일시적일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그리고 그 기간은 길어져 봤자 25년 한해서이지 않을까요? 파월이 이렇게 이 악물고 미국 경제 둔화가 발생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보통 경제는 전년 대비 성장률 기준으로 평가를 합니다. 미국 경제가 작년에 너무 좋았기 때문에 올해에는 어렵다는 말을 하는 것이고요. 내년이 되면 다시 경제가 좋다는 말을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물론 한치 앞도 모르는데 어찌 내년 1까지 예측하랴마는 어쨌든 지금은 일시적 달러 약세 기조에 접어들었다고 보고요. 우리는 이때 맞춰서 열심히 투자하여 수익을 챙겨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어쨌든 역사적으로 달러 약세 구간에서는 투자할 거리가 항상 많았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현재 트럼프의 기조가 약간은 바뀌고 있어요. 과거에는 말하라고 합의를 한다, 제2의 플라자 합의를 한다, 이런 이야기가 많이 나왔었는데요. 실제로 이런 것을 트럼프가 시도하긴 했었나 봅니다. 그런데 최근에 과도한 달러 약세가 나오면서 트럼프도 약간 생각이 바뀌는 것 같아요. 만약에 트럼프 행정부의 생각이 진짜로 바뀌었다면 지금의 달러 약세가 생각보다 오래는 가지 못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럼 또다시 환율이 상승할 수 있고요. 한국은 기준금리 인하라는 그러한 골든타임을 놓치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이 들어왔을 때 재빨리 노를 저어서 하루빨리 한국의 경제 성장률을 회복시켰으면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제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